여러분, 오늘의 통장 잔고는 내일도 안전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금융계에서 일해온 정호석입니다. 대형 은행의 지점장을 거쳐 지금은 노년층 재무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한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60에서 80 사이는 자산 관리의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큰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해지죠. 젊을 때는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만난 한 손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김영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늘 밝은 웃음을 짓던 분이 그날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정 지점장님, 제 퇴직금 7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은행을 믿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이후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했고 꿈꾸던 여행 계획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석 달 후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거라 했습니다. 재정 문제가 결국 건강을 그리고 생명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슬픔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통해 65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자금 지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 위험한 함정과 이를 피하는 비결,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자주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디지털 금융의 덫입니다. 73세 최기철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를 몰아 모은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에도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 결과였죠. 자녀 교육비를 내고 결혼 비용을 대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은행 보안 점검 필요, 링크를 눌러주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 거래하는 은행 이름이 정확히 있어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고 곧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보안팀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전화한 사람은 최 할아버지의 이름과 계좌번호, 최근 거래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할아버지는 안내대로 돈을 보냈고 10분 만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왜 노년층이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할까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고 작은 글씨와 복잡한 절차에 당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지금 당장, 빨리, 오늘 마감이란 말로 급하게 결정하도록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황금 5분 규칙을 기억하세요. 돈 이체를 요구받았을 때는 반드시 5분간 멈추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인 전화 한 통을 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은행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청은 100% 사기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디지털 금융 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체 한도 설정입니다. 하루 이체 한도를 50만 원 정도로 낮게 설정해 두세요. 큰 돈을 보내야 할 때는 직접 은행에 가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노년층 맞춤 금융 상품의 허상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시니어 전용, 실버 우대 같은 이름으로 노년층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은퇴한 간호사 윤미경 씨 68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퇴직금 8천만 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금융사 직원이 시니어 맞춤형 연금보험을 추천했습니다. 원금은 거의 보장되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윤 씨는 이 말을 믿고 퇴직금 전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보니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문의했더니 위약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상품 설명서는 작은 글씨에 어려운 용어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의라는 말입니다. 원금이 거의 보장됩니다.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치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와 감기에 걸렸어요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층 금융상품의 함정을 피하려면 세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원금은 100% 보장되나요? 중도 해지 시 손실은 얼마인가요? 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질문들의 답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달라고 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검토하세요. 잊지 마세요.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닌 영리기업입니다. 은행원들에게는 판매 목표와 실적 압박이 있습니다.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에 갑자기 특별 혜택, 한정 상품이란 말을 들으면 더욱 주의하세요. 제가 지점장이었을 때도 이번 달 실적을 위해 어르신 대상 판매를 늘리세요 라는 지시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은행이 갑자기 친절해진다면 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황혼의 부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가족과 자산 사이의 위험한 관계입니다. 78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모은 2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파마약 냄새로 기침을 하면서도 손님들을 웃으며 맞이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조언을 듣고 이 돈을 아들 명의로 바꿨습니다.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요양원에 가게 되면 재산 없는 것으로 처리되니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어차피 아들에게 줄 돈이니 미리 주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2년 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아들 명의였던 그 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최 할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돈 문제로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최 할머니는 월 50만 원의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십니다. 평소 드시던 약도 줄이고 난방비도 아끼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아들과 관계가 틀어져 만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돈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잃은 셈이죠. 30년간 금융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본 비극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증여하는 결정은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바꾸는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이혼, 사업 실패, 빚이 생기면 여러분의 돈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면서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여러분의 돈을 계약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양 비용이나 의료비로만 사용하겠다고 지정할 수 있고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계약서냐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오히려 가족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명확한 금액, 상환 기간, 용도를 적어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줄 때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돈을 모두 갚은 후 아버지 덕분에 책임감을 배웠다며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두 분은 매주 함께 산책을 다닐 정도로 관계가 좋다고 하십니다. 이제 30년 금융업계에서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직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은행원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성과 압박과 판매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이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 뒤에 거의 또는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67 박종철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40년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박 선생님은 퇴직금 9천만 원을 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이고 싶으셨죠. 그때 한 은행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 펀드는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요즘 예금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라며 권유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해외 투자 펀드였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3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셨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박 선생님은 은행이니까 믿었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그리고 원금 보장형 상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펀드, 변액보험 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은행 직원들이 거의 원금 손실 안 나요? 지금까지 손해 본 적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변화뿐입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고 어제까지 안전했던 상품이 오늘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 원금 보장인지 아닌지만 명확히 확인하세요. 제가 금융인으로서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꼭 물어보세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체크하셔도 많은 위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은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다 해드릴게요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정말 주의하세요. 마치 천사같이 친절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대신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서류 작성도 귀찮으니 사인만 여기 해주세요 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복잡한 금융 용어나 계약서를 읽기 어려워하시는 점을 알기에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척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70살 김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남긴 보험금 7천만 원을 은행에 맡기러 가셨습니다. 담당 직원은 어르신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번거로운 일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이 고마워 김 어르신은 상품 내용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몇 달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원금이 20% 가까이 손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은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험한 해외 펀드에 가입시켰던 것입니다. 김 어르신이 항의하자 직원은 설명드렸고 동의하셨잖아요. 서명도 하셨고요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에 김 어르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 모든 설명을 했고 어르신이 이해한 후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르신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죠. 이처럼 사인 하나가 전 재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은 계약이고 계약은 책임입니다. 쉽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돈이니까요.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은 이거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곧 마감됩니다. 입니다. 이런 말로 조급한 마음이 들게 하는 판매 방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말이죠. 65 이영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남편과 평생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 3,5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지금 이 상품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을 드리는데 오늘까지예요. 내일 오시면 이 조건으로는 못 해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곧 이 상품은 품절될 거예요 라는 말까지 했죠. 급한 마음에 이 어르신은 상세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장기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8년 동안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이었고 중도 해지 시 원금의 15%까지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반년 후 이 어르신의 남편이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했고 그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단 몇 분의 서두름이 수년간의 고통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진짜 좋은 금융상품은 시간에 쫓기듯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팔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상품은 서두를 필요 없이 상품 자체의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결정은 항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까지만이에요 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세요. 이제 제가 30년 금융업계에서 경험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생의 마지막 통장 이야기입니다. 80대 조명자 할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을 아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고 일했죠. 너무나 소중한 돈이라 쓰기 아까워 통장을 꼭 쥐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 할머니는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라며 참기만 하셨죠. 약국에서 파는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옷도 몇 년째 같은 옷만 입으셨고 겨울에도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아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평소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아파도 참으셨던 조 할머니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조 할머니는 몇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3개를 발견했습니다. 총 금액은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많은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이 돈을 좀 쓰셨더라면 병원도 일찍 가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따뜻한 옷도 입으셨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숨겨만 두고 못 쓰는 돈은 없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히 써야 합니다. 물론 전략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위해 일생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60 이상 노년층이 빠지기 쉬운 3가지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덫, 노년층 맞춤형 금융 상품의 거짓말, 그리고 가족과 자산 사이의 위험한 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3가지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라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실천 방안, 노년층 자산 산분할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3개의 항아리로 나누세요. 첫 번째 항아리는 생활비 항아리입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쓸 생활비를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으로 보관하세요. 이 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이니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항아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돈으로 역시 예금으로 보관하되 다른 은행에 예치하세요. 이 돈은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비상금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항아리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해 약간의 수익을 추구하는 항아리로 국채나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3개로 나누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항아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지침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의 연락처를 항상 지갑에 넣어두세요. 둘째,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세요. 셋째, 자동이체 안전장치를 설정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해두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금융상품 계약서를 한 곳에 모아 요약본을 만들어 두세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해지 불이익은 없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다섯째, 6개월마다 한 번씩 자산 건강검진일을 정해 모든 통장과 금융상품을 점검하세요.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는 30년 넘게 금융업계에 몸담았던 정호석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